네, 어지러운 세상, 끝이 안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국가의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소동, 극단적 선택 소동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언론이 네.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는 건 죽기를 각오했다 소리인데 네. 죽기를 각오하고 칼로 세 군데 찌르고 피를 좀 흘리고 이랬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그 과정과 전후 사정으로 봐갖고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해 행위요. 예. 자해 행위. 조금만 자해 행위와 보시죠. 극단적 예. 선택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자해 행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신체 손상을 한 것이 아니고 안 죽을 만큼 신체 손상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네. 이게 왜 그러니까 20시간 동안에 세 군데 자기 차에서 찌르고 난 다음에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뭐 말하기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면 그만인데 전화를 퇴연해 가지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119에 신고를 해갖고 그리고 출동해서 와 보니까 피 흔적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구급차로 아주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스토리인데 그럼 왜 이 김만배가 이 시기에 이 자해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벌였느냐 하면 이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이 대장동 게이트의 수익 중에 800억 원을 김만배가 보유하고 있던 그거를 찾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범죄 수익 은닉죄의 법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몰수 추징 대상이니까 이거 봉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지금 260억도 더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쌍방울 부회장을 지내고 자기 측근이었던 김성태, 김성태 아, 밑에 최우영, 최우현이가 그 헬멧맨 헬멧맨. 두 명이 체포가 됐다. 네. 그 이렇게 되면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궁지에 몰린 이제 강박 관념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뉴스에 좀 가려져 버렸는데 지난달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50억 뇌물 사건에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구형이요. 구형이 15년. 그 다음에 그 뇌물로 봐가 정뢰한 뇌물 제공자인 김만배가 징역 5년 구형돼 있어요. 그 1월 초에 판결이 납니다. 1월 초입니까? 1월 초입니다. 다음 달에. 얼마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면 법정 구속이 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자기가 김만배 곧 법정 구속되네요. 된다고 나는 보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면 그 당연히 그러니까요. 법정 구속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만배에 걸려 있는 지엽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업무상 배임 아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본인의 아주 그 심경을 복잡하게 하고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지경에 빠지면 이게 공황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 자기의 이 행동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의성 자해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항의성. 이재명에 대한 항의성. 항의다. 뭔가면 너 뭐 하느냐? 왜 나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도록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수를 부리면 나를 어느 정도 구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리고 어느 단계로 스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가령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다 이래 버린다 그런다면 이게 훨씬 가벼워질 거 아니냐? 이런 항의성 그 자해의 의미도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앰으로써 이 대표 화천대유 등 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 그 김만배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벼락을 맞게 되는데 그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만배가 처음에 투자한 게 화천대유 모르겠습니다. 3억 5천이요. 3억 5천 가지고 3억 5천 투자해갖고 기자하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조 단위를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3,000배가 넘지. 이야. 이거. 그러니까 1조 전후에 이익이 이게, 생산되는 일에 달 꼴랑 3억 5천. 3억 5천. 그러니까 이게 봉이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그 프레임보다도 이재명이 만들어준 그 프레임, 예. 초과 이 관수 조항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걸 폐지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참 이렇게 해서 엄청나네. 돈벼락을 맞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은혜를 나는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김만배는 이재명에 대한 은혜 충분히 갚았다. 갚았다. 아, 왜냐면 그 재판 거래. 그렇지. 이재명 살려줬으니까요. 살려줬- 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 허위사실 유포된 걸로 그게 벌금 300만 원이 고등법원까지 선고돼가 대법원에 올라간데 누구 눈에도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 뒤집는 법이 없어요. 선거법에는 그러니까, 예. 공직선거법에. 예. 300만 원짜리를 뒤집어가 무죄 만드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뭐 이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걸 무죄 취지로 편결해가 권순일이가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 이 환송시켜서 무죄 받게 한 그 주범이 권순일 대법관인데 그게 지금 김만배가 공개적으로 대법관실에서만 8번 만나고 돼 있는데 대법관실에 8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사제에서는 못 만나고 딴 데서 못 만나나?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이 사임을 하고 권순일이가 변호사로서 화천대에 고문 변호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월 1,500만씩 받아 먹다가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도 50억 클럽 멤버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김만배 입장에서는 너를 살려줬다. 그렇지. 또 이재명 네 소원대로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됐고 당대표가 되고 하는 길을 열어준 게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고요. 예. 나한테 돈벼락을 엄청나게 씌워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네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조건을 내가 제거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뭐 방치하냐? 방치하느냐. 이런 함의도 포함된 자해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재명의 항의성 자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약간 제가 민망하지만은 만일 그저께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니다. 또 자해행위가 끝난 것에 대해서 아휴 이게 자해행위가 아니고 막 끝까지 이 세상 사람이 안 되기를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김만배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 예. 그렇게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첫째로는 권순일입니다. 권순이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죽어버리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지금 물론 드러난 정황으로 갖고도 나는 권순일 충분히 뇌물죄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 아직 당사자가 검찰이 없어져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김만배가 살아있는 게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떨고 앉아 있는 것 중에 첫째가 권순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김만배가 사라졌다 하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박영수 등 50억 클럽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중수부장 최재경 50억 그 클럽. 50억씩 나눴고 박영수 특검은 그 시행사 자기 친척 거기에 100억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사법 처리 대상인데 일단 김만배가 중심에서 사라졌다 하면 무슨 깨를 내든지 간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세 번째가 이재명이야. 그래도 이게 뭐 말썽스러우니까 아마 좀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런데 그는 이재명 부부는 김만배의 진술 여하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유동규 그다음에 스스로 목숨 묶은 개발본부장 유한기 그다음에 김문기 이 실무자들 다 증언이 다 나와 있거든. 예. 나와 있는데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문재인 검찰은 이게 작년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구전하고 그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고발돼 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꼬리 자르기로 유동규까지 이렇게 구속을 하고 김만배 구속하고 요런 선에서 이제 유한기, 김문기 등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요래 가지고 3월 9일까지 요걸 뚜껑을 덮어버렸다고. 네. 아니 세상에 유동규가 이 대장동 게이트 업무상 배임의 주범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거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검찰이 문재인 검찰이 그래도 양식은 있었는지 그 공소장에 성남시장 그 이재명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일단 그래 가지고 3월 9일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면 또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지. 그리고 뭐 진역 조금 살다가 다 나와버리고. 예. 그런데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번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재명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증거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이재명이야. 이재명. 지금 4+1이거든. 무슨 소린가 하면 4명이 스스로 목숨 끊고 하나는 반쯤 목숨을 끊었단 말이야. 미수죠, 미수. 4+0.5라 그래야 되나? 4.5가 되나? 네 사람. 유한기, 김문기, 그 다음에 법카와 관련해서 거기 그 여자 배소연인가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내연의 관계 내연남, 있고 도지사실에 네. 7급인가 있던 네. 남자 네.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공무원도 아닌 양반이 이게 쌍방울과의 그 변호사 대납 사건을 이렇게 녹취하고 증거를 조사하다가 모텔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수상한 죽음인데 자가 4사람이 죽었고 하나는 자해 행위를 했다. 이러면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런 소동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소동이 계속되고 이렇다면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제1야당 그리고 그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이 과반수가 넘는 여소야대의 당대표 사람이 이런 일의 중심에 섰다 한다면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우선 사과부터 하고 당대표 내려놓고 그다음에 뭐 법정 투쟁을 하든 뭐를 해야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김만배 4명이 죽은데도 이 사람 이재명 씨 모르세 했잖아요. 모르세. 유한기도 모른다. 김문기도 모른다. 그래갖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만 유죄가 돼도 이게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만 유죄가 돼도 국회의원 신분 당대표 다 날아가고 10년 동안 이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데 그게 제일 경미한 걸로 기소돼 있는 것도 그렇게 판결이 나면 아주 중한 판결이 날 수 있는 이런 사건에 지금 이런 게 모두 떴다 한다면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인변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요새 말로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인변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그래 있어. 무슨 짓이든지.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짓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는 이런 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인 것이 우선 지금 예산안 발목 잡고 있잖아요. 예산안. 그 예산안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항목 변경 못 합니다. 항목을 국회가 마음대로 A 항목을 없애버리고 B 항목에 붙이거나 A, B 항목밖에 없는데 C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예산을 추가하거나 그래서 증액하거나 항목 변경 못하고 증액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삭감밖에 못하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은 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다. 그러니까 예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잘못 신호를 보내요. 국민들이 전부 헌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아니죠. 예산안은 그게 그 상권 분립에서 예산안만은
법률 안에 준하지만은 그것은 제한한 예산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네. 이거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가 그렇죠. 유일하게.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주무르 보겠다고 하다가 약간 지금 태클에 걸려 있는데 그다음에 법인세로 가지고 트집잡이를 해가지고 3% 문재인 때 3% 올려가 22가 25% 되는데 이게 선진국에 이런 예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데 이유가 말이죠. 이건 잠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법인세를 3% 낮춰준 그목만큼 대주주나 CEO가 갈라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아니지. 법인이 그만큼 유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금을 이걸 깎아주니까 대기업이나 대재벌들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걸 갈라먹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나오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1% 감액 정도로 그러니까 눈치를 채긴 챘어.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게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 헬로윈 이태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의 높낮이가 드러났을 때 주무 장관에 대한 문책을 하는 거. 요게 순서인데. 그렇게 약속도 했고요, 처음에는. 예. 약속됐지. 근데 이걸 뒤바꿔가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임을 먼저 해버려. 무슨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치 도의상 책임은 자기가 언제든지 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건 세월호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은 그건 살인죄야. 어린 학생들을 선실에 가두어 놓고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네. 그런데도 일반 그 승객 선장이, 가운데 한 200명은 바다에 뛰어내려 갖고 해경이 출동해서 200명 이상 구출했어요. 해경이 하나도 구출 안 한 줄 잘못 알고 있어 사람들이. 200수십 명을 구출했어. 네. 그 300명 갇혀 가지고 그 선장에 그 말에 갇혀서 이게 살인죄야. 지금 이거하고 이태원의 헬로윈 사건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요. 그 권성동 의원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가족 일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만들고 민주당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헬로윈 사건을 철저히 이재명 본인의 이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이거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 네. 예? 이재명이가.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그러면 지금 어떤 요 끊어지고 나 연결시키죠. 괜찮습니다. 요거. 말씀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짜 뉴스에 이재명이가 올라탄 겁니다. 네. 특히 청담동 그 가짜 뉴스 사건. 네. 7월 19일 자정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30여 명의 변호사단과 술 처먹고 흥청망청 유행가 부르고 했다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블랙 코미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국정농단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아, 참나냐.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이 등달아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뭐 이게 완전히 가짜라고 하는 거, 그건 이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 김의겸이라는 의원 그 사람도 말이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만 더 참사도 기본적인 조사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냥 확 물어버렸던 거예요. 블랙 코미디를. 네. 그러면 이게 이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그렇게까지 주장해가 완전히 가짜라고 판명됐다 한다면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를 해야지. 그럼요. 네. 지금도 일본 국민 중에는 그 현혹된 사람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많아요. 많이 있으라고 봐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힐 일이야. 좌파들은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걸 믿어버려요. 이재명 하는 말을요. 쟤네 김의겸 하는 말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관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고 검찰을 약화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퍼대는 것에 혈안이 되어 갖고 있는데 결국 그러는 과정에서 김만배의 자해 소동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결론은 어떠냐? 본인이 석고대자 해라 그래 봐야 말 안 들을 사람이고 본인이
본인이 자해행위 할는지도 모르지. 이재명이 이재명 본인이 자해행위. 나는 억울하다 뭐 이래가. 노무현처럼요. 그거는 뭐 노무현 극단 선택인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극단 선택할 사람은 아니고. 쇼 김만배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라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결론은 검찰입니다. 예. 이제 뜸을 들이지 말고 이제 그 이재명을 이제 정기국회도 지금 끝나는 순간이니까 바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동시에 권순일 부분도 동시에 사법 처리를 하고 그렇죠. 곧 이어 50억 클럽도 사법 처리를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대단원을 1단계 마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신속해야 된다. 네. 그 해가 바뀌어가 오늘이 12월 중순이니까 네. 앞으로 1월 중순까지는 그런 결단을 내서 제발 국민들 눈앞에 매일 그 악령에 찌든 얼굴이 나와가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지금 그 사람 하는 뭐 공약이다 뭐다 정권 비판하는 거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이게 국민 정신 상태를 황폐화시키는 일을 그 사람이 매일 화면에 나타나고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제발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를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네,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 빨리 구속시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